자, 공사업법. 그렇죠. 여기도 양이 기본법이랑 비슷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뭐에 대한 법이냐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일단 얘에 대한 법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시설업. 아셨죠? 시설업. 그래서 이게 회사야, 회사.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소방공무원이랑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얘는. 근데 시험 문제가 그래도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긴 해야죠. 업종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소방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이랑 너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법이고, 조사법도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화재조사관이라는 소방공무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여기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우리 소방공무원이랑. 그래도 요 업종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공사나 기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요거 업종에 대한 게 나오죠. 그죠? 소방시설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얘를 어떻게 한대요?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진흥시킨대. 진흥시켜 마지막에 갔을 때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 이바지라는 게 나와요. 여기도. 그죠? 요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 이바지 목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뭐 가로치기 문제나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 가로치기 문제? 가로치기 문제. 그래서 그때 이제 비워놓은 게 요거 비워놨었어요. 요거. 소방기술진흥, 공공의 안전 확보, 이런 거. 비워놓고 기억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이런 식으로. 뒤에,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면 나와요. 뒤에. 그럼 당연히 얘도 비워놓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비워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를 비워놓는지는 비워놓기 나름이에요, 솔직히. 뭐 건전발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앞에 있는 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뭐 공사나 기술관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뒤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는 2조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용어의 정의. 뭐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정의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처음 듣는 게 나와. 소방시설업이라는 게 나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정의는. 아셨죠? 이름이 뭐예요? 시설업. 여기 회사야, 회사. 회사. 그럼 소방시설업에는 얘가 있습니다.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됐죠?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됐나요? 그럼 설계업은 얘입니다. 무슨 도서 작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이에요. 설계도서. 그러니까 이게 도면 그리는 거거든. 도면. 도면을 작성합니다. 도면 작성. 도면 작성. 됐죠? 도면 작성.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예를 들어 얘 이름이 스프링클러예요. 스프링클러. 그럼 나는 이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물에 설치하고 싶으면 이거를 내 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면이라는 게 꼭 있어야 돼. 그럼 그 도면을 누가 그리냐면 얘네가 그려줘요. 법에 따라. 니네 건물엔 이렇게 설치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도면을 쫙 그려서 넘겨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방시설 설계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소방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리고 용수. 요런 애들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 경보, 피난, 활동, 용수 이런 설비들을 설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업종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설계업이라고 얘기해. 그럼 얘네들이 이걸 설계를 했어. 설계도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설계도서라는 걸 작성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공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누구한테? 공사업자들한테 야 이것 좀 해줘 라고 해가지고 공사라는 걸 맡겨요. 그럼 얘네들이 설계도서를 그대로 받아서 그거에 따라 예를 내요. 신설 새로 만들기도 하고 증설을 하기도 하고 개설을 하기도 하고 옮겨주기도 하고 또는 고쳐주기도 해요. 아셨죠? 우리가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시공이라고 얘기해요.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시공이라고 얘기해요. 시공. 그러니까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새로 만들고 늘리기도 하고 개설 요거는 이제 있던 걸 부시고 다시 짓는 걸 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개설, 옮기고 고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고 감리는 뭐냐면 감리 얘가 이름이 얘 혼자 공사감리거든요. 얘네들은 다 시설이죠. 시설. 얘 혼자 공사감리야. 얘 혼자 공사감리. 공사감리. 그럼 얘는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적법 시공을 확인하는 거야. 적법 시공. 제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 확인한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를 내요. 얘. 무슨 지도? 기술 지도를 해요. 기술 지도.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하는 걸 이 사람들이 기술 지도를 하는 거냐면 얘네들.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걸 해주는 거야. 공사. 공사업자들이 이걸 잘 하는지 감리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요. 아셨죠? 감리하는 사람. 법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방염은 이건 소방시설법에 얘기하는 방염이라는 걸 해주는 애들이에요. 소방시설법 나중에 시설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방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방염을 제대로가 아니고 방염을 해주는 애들. 그죠? 방염을 해주는 애들을 우리가 방염처리 업종을 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나중에 소방시설법에 방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 4개 설계, 공사, 감리, 방염 요 4개를 묶어서 우리가 이름을 무슨 업이라고 얘기하냐면 소방시설업이라고 얘기해. 4개 업종을 묶어서 됐죠? 4개 업종을 우리가 소방시설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시설 설계업은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이와 관련된 서류 그 서류 이름을 우리가 다 묶어서 무슨 도서라고 얘기하는데? 설계도서라고 얘기한대. 그래서 설계도서 작성하는 영업이에요. 읽었을 때 무슨 업종인지 알아야 돼요. 자, 설계도서를 보고 소방시설을 새로 만들기, 신설, 증설, 늘리는 거, 개설, 부시고 다시 짓는 거, 이전 옮기는 거, 정비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시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업종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시설공사라고 얘기하는데 공사. 그리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애들을 감리, 공사감리야. 공사감리 하셨죠? 그래서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발주자. 발주자. 여기 발주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발주자. 이게 일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공사 일을 준 사람이야. 공사 일을 준 사람. 그러니까 공사 일을 준 사람은 그 현장에 계속 365일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도 개인 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대신에 공사를 좀 대신 봐줄 사람을 한 명 대행을 해서 넣어 놓는데 그 이름이 감리업종. 감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을 우리가 감리업이라고 얘기해요. 읽었을 때 꼭 감리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시설인데 얘 혼자 공사감리 하셨죠? 얘 혼자 공사감리라는 거 잘 보시고 라에 가보면 방염처리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염처리업은 방염처리를 하는 업종이래요. 그죠? 자, 2호 소방시설업자 얘를 경영하기 위해 이 4개 업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업종 등록한 사람 결국 대표죠.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했는데요? 소방시설업자라고 얘기한답니다.
그죠? 소방시설업자라고 얘기한대. 근데 이 등록을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이 사람한테 등록합니다. 이 사람. 누구요? 시도지사한테 등록합니다. 항상. 모든 업종은 시도지사 등록이에요. 그리고 감리원은 감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래.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기술자들을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감리원. 감리원이야, 여러분들. 감리원. 감리업자에 소속된 기술자를 감리원이라고 얘기한대. 4호 소방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과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이거는 잘 안 나와. 기술자는 경력 인정받은 사람이나 또는 이제 자격증 가진 사람, 그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업종에 등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업종에다 갖다 쓰거든요. 업종에서 기술 인력으로 써요, 얘네들을. 아셨죠? 그래서 요 경력 인정받은 사람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얘를 부여해줘요. 얘 급을 부여해줘요. 얘가 특급이냐 고급이냐 중급이냐 초급이냐,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 자격증 종류가 그래서 밑에 나와요. 요게 이게 우리 소방 자격증 종류. 그래서 뭐 관리사, 뭐 기술사,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왔는데,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기사, 이게 우리 소방 자격증이야. 관련 산업기사. 근데 여기 특이하게 뭐도 들어가요? 위험물 자격증도 들어가긴 해. 뭐 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그 위험물은 기사가 없어요. 또 위험물은 기사가 없습니다. 소방은 기능사가 없습니다. 소방은 기능사가 없어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그래서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대. 근데 아직 많이 이거는 저 한 번도 나온 거 아직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 업종 많이 나오고, 요 소방산업이 뭔지 많이 나오고, 요것도 잘 나와. 요거 최근에 나왔거든. 요거 발주자. 자, 이거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자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우리가 얘를 설시감방이라고 해서 설시감방. 이거 4개를 묶어서 이거 꼭 알고 계세요. 공사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사 등.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묶어서 공사 등. 자, 이 공사 등을 일을 발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일을 주는 거죠, 결국은. 누구한테? 업자한테. 일을 이렇게 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주자라고 합니다. 일을 주는 사람, 업자한테. 이 업자들 얘네들한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도급. 일을 주는 걸 다른 말로 도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급. 자,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일을 받은 거죠. 얘는 수급인이에요. 하셨죠? 일을 받은 거니까. 근데 얘가 일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거든? 또 다른 업자한테. 이 일을 나눠주는 걸 도급받은 걸 다시 도급한다라고 해서 하도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도급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수급을 받은 거죠. 그죠? 하수급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다만 일을 받는 이 얘가 발주자고, 다만 수급인으로, 얘가 수급인이죠.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얘는 발주자라고 얘기하지 않겠대. 어차피 발주자는 얘거든. 그지? 돈 주는 사람은 얘니까. 얘가 일을 줬는데 자기들끼리 나눈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발주자는 이 사람이 발주자가 아니고 원래 준 애가 얘니까. 얘니까 얘만 발주자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제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포함으로 바꿔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포함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최근에. 됐습니다. 네. 2조의 2, 3조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페이지 153페이지 가보시면 문제 있어요. 네, 문제 3번. 1, 2번도 쉽고 3번도 쉬우니까 3번에 가보면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근데 거기 쭉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3번에 발주자란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업자에게 도급한 자 및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라고요. 그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 아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챕터 2 164페이지. 요거는 오후에 합시다. 아셨죠? 네.